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 오늘 모두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여야 모두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입법부의 수장이 됐고요. 국회 부의장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공식 선출됐습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4년 만이라고 하는 야당 출신의 입법부 수장의 행보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20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이 마무리되면서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인데요. 특히 새누리당이 야당으로부터 가져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봉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오늘 2부에서는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분입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선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부의장 새누리당 심재철, 국민의당 박주선 두 의원이고요. 자, 이 정세균 국회의장 선출이 야당 출신 국회의장은 14년 만. 여소야대 국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정세균 국회의장이 선출됐다는 것 자체가 여소야대 국회 네.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은 14년 만인데요. 16대 국회 하반기 그러니까 2002년 7월 8일로 기억됩니다. 네.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야당이었습니다. 당시에 네. 박관용 의원이 네네.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었는데 당시는 이제 이른바 DJP 연합이 붕괴된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소야대 상황이 됐고 원내 일당이던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이 배출됐는데 꼭 14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야당 국회의장이 이번에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정세균 의장은 6선입니다. 6선이라면은 20년 동안 그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해왔고요. 그러네요. 앞으로 4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 입문 20년 만에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른 거죠.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산업자원부 장관 지냈었고요. 네.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죠. 열린우리당 의장 지냈었고 대표 역격이었죠. 네. 그리고 야당 대표도 지냈었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요직을 두루두루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허와 실 또 문제가 뭔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무척 큽니다. 또 성품도 아주 합리적인 성품을 네. 지니셨고 포용력이 큰 점이 장점으로 이렇게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를 이끌어 나가기에 아주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22석으로 같은 의석수가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별명이 스마일이던데요. 국민들을 좀 많이 웃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 국회 부의장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국민의당 박주선 이 두 분이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좀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새누리당 출신으로 이제 심재철 의원은 5선이죠. 네. 5선인데 친박계인 4선 김정은 의원을 꺾었다라는 네. 것이 상당히 좀 이변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심재철 의원 5선 관록 내세워서 국회 부의장에 올랐고요. 국민의당은 4선 박주선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박주선 의원은 4번 구속이 되고 네. 그리고 3번 무죄 선고 아하. 한 번은 또 벌금형 80만 원 네.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오뚜기 인생과 같은 정치 인생을 그렇군요. 살았는데요. 네. 국회 부의장 자리까지 올랐고요. 국회 부의장은 국회의장과는 달리 당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석수는 지금 동률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근데 이제 원구성이 마무리되려면 이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할 텐데 자 그럼 이제 각 당마다 상임위 배분은 끝났으니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각축전 치열하겠는데요. 아직 상임위 배분이 끝난 건 아니고요. 네네. 상임위 배분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모레까지
일단 네. 각 당에서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의원들의 관심은 그걸 겁니다. 내가 어떤 상임위에 배정이 됐느냐. 네네네. 그리고 3선 정도 중진급 의원 되는 사람들은 내가 과연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것이 관심인데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라든가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이렇게 상임위를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각 당의 원내대표단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상임위마다 그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각 당이 갈 수 있는 수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좀 배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인기 상임위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네. 당연한 거고요. 이제 관심은 또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건데 일단 3당에서 8대 8대 2로 나누기로 했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보통 3선 의원들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2년씩 맡아서 하는 게 관례입니다. 네. 새누리당 경우에 보면은 19대 때 상임위원장을 10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8자리로 줄었죠. 2자리가 줄었죠. 네. 그리고 반면에 3선 의원 수는 오히려 한 명이 늘어나서 지금 22명입니다. 네. 여기에 일부 4선 의원들도 상임위원장 못한 의원들도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경우에는 자리 다툼이 무척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야당의 경우에는 전체 야권을 합쳐서 3선 의원 이상이 23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상임위원장 하기 어려운 정의당 소속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빼면은 네, 네. 21명인데요. 여기다가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오히려 2개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10자리. 네. 그래서 새누리당보다는 상황이 무척 좋습니다. 네. 경쟁률이 그렇군요. 특히 국민의당 경우에는 3선 의원이 2명입니다. 아, 상임위원장은 네. 2자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선인 유성엽 의원, 장병환 의원 무난하게 전반기에 네. 상임위원장 맡게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되면은 재선 의원들도 상임위원장을 할 수 그렇겠네요.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겁니다. 아, 그렇겠군요. 자,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 개원식이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오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참석할까요?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국회의장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정식으로 청와대에 요청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관례대로 보면은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우리 헌법이 1987년에 개헌이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서 네.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13, 14대 때 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각각 15, 16, 17대 네. 국회 개원 때 참석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 19대 때 네. 참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연설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국회 연설 모두 4번 했는데 네. 5번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게 20대 국회의 최연소 국회의원인데요. 바로 국민의당의 김수민 의원입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게 어떤 내막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김수민 의원은 여성 의원이고요. 네. 1986년생입니다. 네. 최연소 국회의원이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인데 디자인 벤처 기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 네. 중인데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제 아시죠? 아유, 유명하죠. 그 포장지를 디자인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총선 당시에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을 맡아서 네. 선거 홍보 전략을 담당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고발된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총선 과정에서 그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선거 공보를 제작하는 회사와 그리고 TV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 이렇게 두 네.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 과정에 계약서에 자기 회사를 등장시켜서 네. 허위 계약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라는 네. 건데 이 과정에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지금 그 비례대표 의원님 박선수 그렇죠? 사무총장이 네, 그렇죠. 같이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불법 정치 자금이
당 차원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아마 국민의당은 그 발칵 뒤집힌 상태죠. 뭐 국민의당 이미지 하면은 새 정치, 깨끗한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지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의당 또는 안철수 대표가 상처를 입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입니다. 그러네요. 과거 이제 국민의당 얼마 전에 박준영 의원이 공천헌금으로 그렇죠. 수사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건만 해도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은 네. 이 건은 당시 사무총장과 홍보위원장이 개입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라면은 국민의당으로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86년생 젊은 의원이고 비례대표인데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벤처 사업가였단 말이에요. 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한 거라면 참 이게 무서운 일이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조직적이라면은 정치 입문하는 사람에게 참 몹쓸 일을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를 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